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중국의 군사기술력은 발전하기는커녕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미 해군이 차세대 항공모함인 제럴드 알 포드급 항공모함을 드디어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을 밝힘과 동시에 중국의 신형 항공모함인 003형 푸제남은 절대 제럴드 알 포드급 항모의 상대가 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 자리에서 미 해군은 중국의 003형 항공모함 푸제남의 치명적인 약점을 지적했으며 푸제남은 거의 매일 급유를 받아야 할 것이며 제대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최근 중국은 이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을 처음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국의 저명한 군사 전문가조차 미국의 지적에 날을 세우며 반박하지 않고 오히려 냉정하게 003형 푸젠 항모의 심각한 문제를 인정함으로써 정말로 푸젠함은 중국군의 골칫거리로 전락할 것이 인증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같은 문제가 앞으로도 중국에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미 푸젠함의 후속 항공모함인 004형 항공모함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합니다. 갈수록 중국으로부터 더욱 많은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기쁜 소식입니다. 항공모함 전단을 운용하고 실제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미 해군이 얼마나 신랄하게 003형 푸제남을 비판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초 개념 설계부터 약 20년 동안이나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건조되었으나 예상치 못했던 기술적 문제로 취역 후 5년 동안이나 실전 배치되지 못하고 있던 제럴드 알 포드급 항공모함의 1번함인 제럴드 알 포드함이 마침내 실전 배치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 현지 시각 7월 14일 미국의 전략 국제문제연구소의 주관으로 열린 세미나에서 워드 캐롤 미 해군 연구소 이사는 미 해군의 차세대 항공모함인 제럴드 알 포드급 항공모함이 처음으로 해외 전개되어 작전 및 기동 훈련을 수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전에 제럴드 알 포드급 항공모함은 처음 해외 작전을 전개할 시 인도 태평양 지역을 향하게 될 것이라 발표되었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이에 변화를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럴드 알 포드급 항공모함의 첫 해외 작전 전개 장소는 바로 러시아와 갈등을 겪고 있는 유럽이 될 것이라는 정보가 세미나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에서 제럴드 알 포드급 항공모함의 라이벌이 될 것이라는 말이 많았던 중국 해군의 003형 푸제남에 관한 미 해군의 생각 또한 밝혀졌는데요. 여기서 나온 중국의 푸제남에 대한 평가는 덩치만 컸지 아무짝에도 쓰지 못할 쓰레기에 가깝다는 것이나 다름없기에 유사시 이에 맞서 싸워야 할지도 모를 우리 군의 기쁜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 F-14 톰캣 항공모함 함재 전투기가 조종사였던 워드 캐롤 미 해군 연구소 이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중국의 003형 항모 푸제남은 포드급 항공모함의 상대가 될 수 없으며 포드급은 모든 면에서 특히 그 중에서도 전력 분야에서 중국의 푸제남을 확실히 압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롤 이사는 제럴드 알 포드급 항모와 푸젠 항모는 둘 다 똑같이 전자기식 사출기를 이용해 함재 전투기들을 이함시키지만 포드급 항모와 달리 중국의 푸젠함은 재래식 동력을 사용하는 항모라는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아마도 푸젠함은 항공기 운용에 있어 상당한 제한사항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 내다보았습니다. 포드급 항공모함은 원자로를 통해 공급되는 넉넉한 에너지로 전자기식 사출기 이머스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해 함재 전투기들로 하여금 높은 소티를 달성할 수 있지만 푸젠함은 다를 것이라 말했는데요. 푸제남은 보일러로 부족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거의 매일 급유를 받아야 할 것이라며 대놓고 푸제남의 능력을 혹평했습니다. 항공모함은 그 존재 자체가 원양으로 나가 적진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략 무기죠. 그런데 매일 급유를 받아야 한다면 사실상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애물단지나 다름없다고 대놓고 지적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푸제남을 건조하지 말고 공군 기지를 더 늘리고 공군 전투기들을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반면 미 해군의 제럴드 알 포드급 항공모함은 그동안 숱하게 겪어왔던 각종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해결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세미나에 참가한 미 해군 항공대 사령관 화이트셀 제독의 말에 따르면 제럴드 알 포드급 항공모함은 지난 2017년 취역한 이후 5년간 긴 시간의 절반을 바다에서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제럴드 알 포드급 항공모함은 최초로 적용된 각종 다양한 신기술들을 엄격하게 평가했고 최근 몇 년간 이 항모를 실전 배치하기 위한 노력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제럴드 알 포드급 항모는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고 이는 미 해군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1, 2년이나 앞선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미 해군 관계자들이 언급한 바에 따르면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7개 국가가 연합 항모 훈련을 진행하기 위해 조율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르면 제럴드 알 포드급 항공모함의 첫 임무는 러시아에게 경고를 날리기 위한 아주 높은 강도의 군사 압박 작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럴드 알 포드급이 숱하게 겪어왔던 수많은 문제들을 상당 부분 해결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의 항공모함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한 척을 건조하는 데 드는 비용만 16조 4,373억 원에 달하고 운영을 위한 비용까지 합친 프로그램 비용은 44조 7,529억 원에 달하는 제럴드 알 포드급 항공모함은 만재 배수량이 11만 2천 톤에 달하는 차세대 항공모함으로 세계 최초로 전자기식 사출기 이머스 4기를 갖추고 있으며 세계 AAG 강제 착함 구속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기식 사출기는 출력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75대에 달하는 항공기들을 사출시킬 수 있음은 물론 무인기들마저 운용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특히 제럴드 알 포드급 항모의 함재 전투기들은 MQ-15 스팅레이 공중급유 무인기에 도움을 받을 경우 전
전투 행동 반경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함재 전투기들의 전투 행동 반경을 2배 가까이 늘릴 수 있게 될 제러드 알포드급 항모는 중국의 대함 탄도미사일조차 무력화시킬 수 있는 비장의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제러드 알포드급 항모는 니미츠급 항모의 원자로에 비해 더욱 발전한 원자로를 통해 무려 385메가와트의 압도적인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니미츠급 항공모함보다 더욱 압도적인 공격 능력을 가지는데요. 니미츠급 항모가 24시간 집중 임무를 수행할 시 하루에 최대 200소티를 기록할 수 있지만 포드급 항공모함은 24시간 작전 수행 시 하루에만 무려 270소티를 기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F-18EF 슈퍼 호넷 탐재기로 제2담 2발을 장착하고 공대지 타격 임무를 수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하루에만 약 500개 이상의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제럴드 알포드급 항모에는 F-18EF 슈퍼 호넷 전투기는 물론 압도적인 스텔스 성능의 항전 장비와 전자전 성능을 갖춘 F-35 중에서도 가장 폭장량이 큰 F-35C가 운용됩니다. 또한 현존 최강의 전자전 공격기인 E-18G 그라울러가 적의 감시망을 마비시켜주고 E-2D 조기 경보 통제기는 상공에서 함재 전투기들을 관제하는 것은 물론 항모를 지키는 호위 함대 전체의 전력을 하나로 묶는 합동 전투 체계 CEC가 구축되어 있어 초수평선 대함미사일의 요격은 물론 다른 전투 플랫폼의 무장을 대신 유도하는 니프카의 수행까지 가능합니다. 이에 비해 중국 후제남은 아주 소수의 함재 전투기들을 출격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서 오히려 이전의 항모인 산둥함이나 야오닝함보다도 작전 능력이 더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중국의 푸제남이 실전에서 오히려 야오닝 항모나 산둥 항모보다도 떨어지는 작전 능력을 보일 것이라는 점은 딱히 놀랍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푸제남은 미 해군의 제럴드 알포드급 항모에 비해서도 부족하지 않아 보이는 엄청난 유형을 뽐내지만 증기 터빈 추진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8개의 보일러와 4축 동력 체계로 22만 샤프트 마력 164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그친다는 것이 지난 6월 18일 중국 관영 매체 관철 자망의 보도에 의해 드러난 바 있기 때문인데요. 미 해군이 전자기식 사출기를 직접 운용하며 얻은 데이터를 보면 30톤급의 함재 전투기를 사출시키는데 순간적으로 100메가와트나 되는 전력 소모가 일어나는데 후제남은 이런 전자기식 사출기를 3개씩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에서는 전자기식 사출기 외에 항모 자체를 30노트 이상의 속도로 항해시키고 주변의 미사일이나 전투기 위협에 대비해 엄청난 출력의 해상 레이더까지 가동시켜야 하는데 이래서는 항모의 운용 자체가 불가능할 판국이었죠. 만재 배수량 85,000톤의 중국 항공모함 푸제남이 원자력 추진을 사용하지도 않고 사출기를 사용하지도 않는 스토블 방식의 항모인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이 가진 178메가와트의 출력에 비해서도 부족할 정도라는 점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푸제남의 어쩔 수 없는 약점을 순순히 인정한 중국 고위 간부의 태도인데요. 현지 시각 7월 18일 중국의 싱크탱크인 국가전략연구센터 연구원이자 군사 전문가인 왕홍양 연구원은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와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중국 해군이 남중국 해역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고강도 전투 임무를 해내려면 결국 6척에서 7척의 항모를 보유하고 이 가운데 2척에서 3척을 남중국해 향시 투입해야 합니다. 중국이 그동안 푸제남의 능력이 제럴드 알포드급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주장해왔는데요.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왕홍양 연구원의 언급은 사실상 푸제남의 능력이 제럴드 알포드급 항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시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왕홍양 연구원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한 태도로 자국 해군 항공모함 전력을 평가했습니다. 그는 푸제남이 전자기식 사출기를 탑재한 시범적인 항모이며 전력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미 같은 방식이 될 004형 항공모함은 어쩔 수 없지만 이후에 나올 5번에서 6번함 항공모함들은 반드시 원자로를 탑재해야 한다 주장했는데요. 현재 중국의 건함 속도로 볼 때 중국과 대만의 분쟁이 격화된 이유가 될 것으로 보이는 2037년까지도 중국은 6척의 항모를 보유하는 것이 불투명해 보인다고 중국의 항모 계획에 혹평을 가했습니다. 중국의 푸제남이 별것 아니라는 인증은 우리 한국을 포함해 중국 해군에 대한 경계심을 한축 누그러뜨리게 만든다는 점에서 기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자국의 무기를 자화자찬하기 일색이었던 중국이 실제 전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감시와 대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텐데요. 자국 무기에 대한 중국의 환상이 실제보다 지나치게 큰 것이 사실로 드러나 더 이상 저들이 주변국들을 무력으로 압박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